폭군의 셰프 9화는 단순한 드라마 한 회차가 아니라 작품 전체의 방향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본 건 화려한 요리 대결과 달콤한 로맨스, 그리고 왕과 숙소 사이에서 오가는 묘한 긴장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무대는 한 나라의 존망을 좌우하는 외교 전쟁으로 바뀝니다. 이번 예고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바로 명나라 사신단이 대령숙수 연지영을 공료로 요구하는 순간이었죠. 이 장면은 단순히 개인을 위협하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 치욕의 상징을 드라마가 정면으로 끌어온 것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들 중엔 지영이가 요리 대결에서 져서 사신들이 저렇게 요구하는 거 아닐까라고 오해한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원작에서도 그리고 드라마의 맥락상으로도 지영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공료 요구는 승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불운 승리의 대가로 찾아오는 외교적 파문이었던 거죠. 먼저 요리 대결의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1차전과 2차전은 무승부. 시청자 입장에선 약간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균형 맞추기였습니다. 명나라 최고의 요리사 당백룡과 조선의 대령숙수 연지영. 둘 다 물러서지 않고 서로의 강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초반 2차전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3차전. 당백룡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권위를 총동원합니다. 제비집, 샥스핀, 해삼, 전복, 송이버섯, 수삼 듣기만 해도 기절할 만큼 귀한 식재료들을 한데 모아 국물을 우려낸 요리 바로 노아정탕. 그 향과 맛을 묘사하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이연이 국물을 입에 머금자 마치 심해의 상어가 되어 태양을 헤엄치는 듯한 기분이 들고 바닷새가 되어 바람을 가르며 나는 듯한 환상이 펼쳐집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명나라가 자랑하는 문화적 권위 그 자체였죠. 반면 지영은 선택을 달리합니다. 진귀한 자원이 아닌 평범한 조선의 식재료, 검은빛 오골개를 꺼내들고 그 속에 찹쌀과 대추, 밤, 황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6년근 홍삼을 집어넣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단순한 삼계탕일 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영은 거기에 압력솥이라는 혁신적 도구를 결합합니다. 압력솥의 뚜껑이 달아오르고 내부 압력이 치솟으며 기묘한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뿜는 순간 우리가 보던 건 단순한 조리 장면이 아니라 마치 과학실험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범했던 홍삼은 고압과 열을 거치며 최상급 흑삼으로 변모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리 과정이 아니라 시간과 압력, 과학과 지혜가 만들어낸 조선만의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지영의 삼계탕은 놀라울 만큼 부드럽게 살과 뼈가 분리되고 국물은 진한 감칠맛으로 혀에 감기듯 흘러내렸습니다. 거기에 흑삼과 트러플이 더해지며 단순한 보양식을 넘어선 절대적 풍미를 완성해버린 거죠. 결과는 조선의 승리, 명나라 사신단조차 부인할 수 없는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상치 못한 외교적 폭탄이 떨어집니다. 사신단 대표 우곤이 연지영을 공료로 요구한 것이죠. 여기서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승리했는데 왜 지영을 공료로 요구하는 걸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폭군의 셰프가 가진 힘입니다. 역사적으로 공료 징발은 약소국 조선이 겪었던 가장 치욕스러운 기억 중 하나죠. 정치적 종속과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던 그 제도의 잔혹함. 드라마는 이 아픈 역사적 트라우마를 그대로 가져와 주인공 연지영을 통해 완전히 접목시켜버립니다. 원작과 드라마의 차이를 잠깐 짚어볼까요? 원작에서도 이 장면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연지영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사신단이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거죠. 이는 단순한 패배자의 발악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오만함의 발현으로 그려집니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제국의 논리. 하지만 이연의 반응이 달라요. 보통 역사 드라마라면 조선은 무릎 꿇고 협상에 나서야겠죠. 그런데 폭군의 셰프는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이연은 즉각 폭발해버리는 거죠.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 넌 내 대령숙수다. 이 대사는 단순히 소유욕을 드러내는 로맨틱한 순간이 아닙니다. 지영이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자산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격렬한 폭발은 외교적 파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사신단과 군사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조선 조정은 아슬아슬한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인수대비입니다. 대비는 명나라 사신을 향해 유창한 중국어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대국의 사신이 여인을 탐하다니 황제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겠느냐. 그 순간 사신 우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죠. 왜냐하면 인수대비의 혈통이 단순한 조선의 대비가 아니라 명나라 황실과도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고모들이 명황제에 비었다는 설정은 대비가 가진 정치적 무게를 극대화시키는 장치였습니다. 결국 황제의 서신이 도착하며 우고는 책임을 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당백룡. 사신단에 의해 토사구팽당한 그는 결국 명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남기를 선택합니다. 이 전개는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작품의 핵심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국적과 권력이 아니라 실력과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연지영의 요리를 인정한 순간 그는 정치의 족쇄에서 벗어나 진정한 요리사로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은 앞으로 지영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다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구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요리 대결의 완성. 압력솥 삼계탕이 당백룡의 진귀한 보양식을 이기는 순간 조선의 과학과 지혜가 자원을 넘어선다는 메시지가 완성됩니다. 둘째, 역사적 트라우마의 전복. 공렬하는 아픈 기억을 여성 영웅이자 국가적 자산인 연지영을 통해 완전히 반전시킵니다. 셋째, 권력 구도의 재편. 이현은 폭군의 본능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람을 지키는 주권자의 분노로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인수대비는 외교적 파국을 막으며 대비다운 정치적 무게를 보여주죠. 폭군의 셰프는 이번 구화를 기점으로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나 요리 드라마를 넘어서 역사와 정치, 외교와 권력의 드라마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연지영이 있습니다. 그녀가 만든 한 그릇의 삼계탕이 이제는 한 나라의 존망을 지키는 무기가 되어버린 거죠. 폭군의 셰프 구화, 이번 회차는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라 조선의 문화적 힘과 주권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남을 겁니다. 한 사람의 숙수가 한 나라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이 드라마틱한 전개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드라마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